자, 먼저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 스타일 옷을 참 좋아하시네. 니트류인데 앞에 지퍼가 이렇게 있는. 그 뭐라 무슨 스타일이라고 하던데 그걸? 집업 니트? 집업 니트. 되게 말 다 해놓으시고 그 그냥 맞나? 붙였을 뿐인데 그죠? 두 맞나? 단어를. 집업 니트? 그쵸. 맞나? 네. 그런 스타일 색깔별로 있어요? 아니 이거 하나 있어. 아, 뭔가 비슷한 느낌 많이 있는 것 같아. 여기만 니트 아, 이렇게 뭐 해서 다른 하는 이제 거. 건색 하나 그쵸, 있는데. 그쵸. 곤색? 지금 곤색이라 그랬어요? 곤색. 그 어르신들이 쓰는 말인데. 뭐예요? 곤색. 남색. 남색. 예. 자, 진짜.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 팀장님도 뭐 나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항상 이제 굉장히 뭐 나이 차이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요즘 살색은 안 쓰잖아요. 살색. 살색이라는 표현은 안 쓰죠.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죠. 애초에 피부색은 굉장히 다양한데 어. 예, 우리 살색이랑 비슷하다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살색 거렸잖아요. 그랬으니까. 그 뭘로 바뀌었죠? 살구색? 아 그냥 그 그 옅은 그 브라운? 뭐 상아색 하얀색?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자, 오늘 색깔 논쟁. 네, 예, 다양한 자. 논쟁들 많은데 우리 색깔 논쟁으로 시작해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오늘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깔 네. 어땠는지. 오늘 시장의 색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먼저 그냥 간단하게 먼저 볼 텐데요. 오늘 사실 그 헬스케어 업종들만 좀 섹터들이 아, 좋지 않았죠. 예, 좋지 않은 모습이 존슨앤존슨. 있었고, 예, 존슨존슨이 오늘 7.6% 가깝게 좀 빠졌는데, 네. 뭐 일부 인수에 관련해서 네, 타기업을 인수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인수요? 네, 예, 기업을 인수? 이제 뭐 보니까, 기업 인수에도 지금 보니까 소송당했잖아요. 소송당했는데 그거 이제 뭐 이렇게 해결책 제시하니까 법원에서 그거 안 돼. 그래서 거의 파산 위기던데요? 존슨앤존슨이요? 어, 존슨앤존슨? 네. 그래요? 그럼 파산은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거의 위기가. 예, 예. 그래서 설마 그- 이 회사가. 그 네. 분 있잖아요. 분. 네. 그게 난소암을 유발한다. 막 이런데 이제 되게 오랫동안 그게 지금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그거 관련해서 이 존슨앤존슨에서는 이제 적당한 금액을 제시하면서 좀 한번 해결해 보려고 무마해 보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장난해?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큰 위기가 지금 봉착해 있어가지고 예. 지금 그 제품 아예 사업을 없애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자회사 파산을 통해서 네. 일부 뭐 해결하려고 어, 했던 어, 자회사 어. 파산이죠. 네. 존슨앤존슨은 파산하기 정말 힘든 회사고 회사 하나가 망하는 건 순식간인 것 같은데. 자회사, 예, 작은 예, 자회사. 예, 자회사. 그 부서 없애겠다. 예,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뭐 일부 뭐 기업에 대한 그 인수 관련된 이야기가 뭐 하여튼 복합적으로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뭐 비용 절감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쵸. 여러 이제 과한 이제 뭐 비용을 또 지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늘 뭐 존슨앤존슨이 크게 빠지기도 했고 뭐 전반적으로 또 헬스케어 섹터들이 좀 좋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 빅테크들이 너무 안 좋았죠. 네, 어제도 좋지 않았고 지난 뭐 금요일도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었는데 맞아요. 오늘은 그래도 조금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올랐어요. 마이크로소프트 1.8%. 근데 아직 뭐 지금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에는 적은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엔비디아도 1.6%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글도 1.7%, 메타 1.6%. 자, 그러한 이제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팔란티어 최근에 관심이 많은데 팔란티어는 오늘 0.3% 약간의 뭐 강보합 수준으로 그 밑에 마감이 뭐예요? 있다. 진한 초록색. 이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예전에 그 블루 스크린 이후로 네. 예 그래도 조금은 뭐 회복을 좀 하다가 예 다시 최근에 좀 시장과 빠지고 함께. 있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는 뭐 개별적으로 조금 움직이는 모습인데 오늘 이제 색깔만 보시도 아시겠지만 사실 뭐 색깔이 아니죠. 뭐 지수의 흐름을 볼까요? 지수의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출렁출렁거렸어요. 그러니까 장중 내내. 예, 출렁출렁거렸고 사실 장 초반에 나왔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대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크게 또 빠지는 모습. 하지만 장이도 올라가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약간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국채 금리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그런 부분이 지금 오늘 이제 경제 지표를 통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오늘은 아마 제가 시장 자체에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개별 이슈들은 관세밖에 없습니다. 관세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관세. 지금 논의 중이다라는 이야기밖에 없고 그 일개 기업들의 뉴스가 좀 많은가?
그것도 아니에요. 뉴스가 없어요. 뉴스가 그러면? 지금 뭐냐면 관세에 집중되어 있고 매크로 지표, 경제 지표에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 지겹다.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나왔는데 맞아요. 예, 그 제조업 지수를 봤을 때 야, 이거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는데 인플레이션 튀어올 수 있는데라는 요인이 네. 몇 가지 지금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졸츠 이제 보고서도 이제 뭐 구인 구직 관련된 보고서도 나왔는데요. 뭐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ISM 제조업 지수, 졸츠 그 외에도 여러 이제 데이터를 좀 많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뒤에 가서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뭐 다우는 0.03% 하락했고 나스닥 0.87% 상승했고요. 나스닥도 0.38% 상승했고 러셀 2000은 0.01%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러셀 2000 지수는 예, 지수가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상승폭이 의미가 없었다. 이런 얘기고 오늘 비트코인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이 반등을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반등했죠. 예. 달러 기준으로 아마 83,000원 하회했을 거예요. 네. 한 2% 올랐네요. 뭐 오해 맞아요. 한 그 그 정도 정도 오른 것 같죠? 오르고. 예. 근데 요새 코인 가격도 다 박스권 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인 시장도 어찌 보면 트럼프 행정부를 그대로 관망하는 좀 거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만 보더라도 일부 거래량이 확연히 죽어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자, 그 그러다 돈 다 보니까 어디로 갔나 했더니 요새 예금이 엄청 늘어나고 있대요. 예금이 다들 이제 불안하니까 아, 돈을 쟁여놓는 건지 아니면 이제 뭔가 팡 터지면 그때 저가 매수하려고 하는 건지 예금 미국 국민들이 예금을 많이 한다고. 예금하세요 예금? 저요? 네. 아니요. 미래 없어요 미래? 아니, 제가 미래? 얘기하지 않고 이제 집으로 와이프가 제가. 다 예, 알아서 해준다. 예, 예. 좋죠 뭐. 예. 하여튼 난 또 뭐 미래 없이 사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오늘만 산다. 예, 저는. 예금 하셔야죠. 예, 오늘만 예. 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ETF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스파이를 한번 그냥 S&P 500 이제 지수 대신 해서 예, 스파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주가가 이러한 상황, 지금 박스권에서 일부 뭐 반등을 조금 주는 그쵸. 오늘 모습을 보였는데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이고 내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지금 현재의 트렌드 자체는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요 선을 좀 뚫고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가 또 시장에 큰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에서는 뭔가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 맞아요. 예,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가기가 정말 힘든 구간이 아닐까. 자, 이런 생각이 들고 주간으로 좀 보게 되더라도 일부 지금 지지선을 좀 뚫고 이 이동평균선을 좀 뚫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여기 뭐 밑에 뭐 텅 비어 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그러지 예. 마요. 그러다 무서워요.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조정 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저 봐야 때도 텅 되는가. 비었네. 저기 아래 보면은 한번 크게 좀 이렇게 조정 받았던 그때 여기, 보면은 여기. 그때도 많이 좀 하회하고 그랬네요. 그때 언제예요? 이때가 이제 2023년 10월 달 조정 그때 넣었을 때. 힘들었을 예. 때 예. 8월부터 조정 보였을 때. 맞아요. 그럴 때고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 요거 말씀드리면서 금값 요새 혹시 봐요? 우리 로이 아버지 얼마 금가 전에 많이 올랐죠. 금 선물 많이 받으셨을 텐데. 아니요, 요즘 금 선물 안 안 해주세요. 해요. 왜? 금이 너무 비싸니까. 비싸서 못해요, 한 돈에 거의 못해요. 6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0.5돈 그것도 어. 웃기잖아요. 한 돈이면 한 돈이지. 반돈 왜 반돈도 줘요? 반돈도 줘요? 예, 반돈도 해요. 어. 반돈도 아니, 받았어요? 하도 못 받아봐서 그 개념을 잘 몰라요, 제가. 예, 근데 예. 일단은 네. 금 선물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금 선물이요? 네. 금을 선물하는 선물하는 게, 게, 예, 네. 비싸니까. 예, 부담이 되고 어. 가족끼리 아니면 좀 힘들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근데 왜 그냥 여쭤보신 거예요, 근데? 금 가격이 지금 또 사상 최고치.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많이 올라서 혹시 음. 팔 생각이 있는지 음. 물어보는데 팔 금이 없다. 예, 아쉽습니다. 팔 금은 있어요. 예. 치아 있는데 제가 이제 음식을 못 먹어서 그렇지. 이걸 다 팔면. 그 아저씨 대사 중에 그 있잖아요. 금리만 금리빨 빼놓고 빼고? 예, 다 어떻게 한다고.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금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네.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꺼내봤고요. 네, 자 오늘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입니다. 네, ISM 제조업지수 외에 경제지표 오늘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ISM 제조업지수를 좀 세부적으로 제가 쪼개서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악의 불확실성했던 1분기가 이제 지나고 미국에서는 오늘 이제 만우절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만우절에 관련된 밈이 나오긴 했는데 뭐 시장 분위기가 전혀 이거를
뭐 축하하거나 또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자, 그리고 관세 부과 형식에 대해서 여전히 논의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뉴스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메타 같은 경우는 AR 스마트 안경을 올해 말에 출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기업 관련된 뉴스들 뭐 일부 있었지만은 아마 이 뉴스가 그나마 빅테크 중에서는 가장 관심 있는 기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네. 스마트 안경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나올 뭐 아이폰 시대 이후에 우리가 또 많은 혁명을 앞으로 일으킬 만한 메가 트렌드로서 어떤 하드웨어로 갈 것인가 이 AI를 접목시키고 앞으로의 이 혁신을 이끌 만한 그러한 이제 하드웨어를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비전 프로도 나왔었고 하는데 지금 가장 그래도 유력한 후보가 스마트 안경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거 아이폰이 처음에 출시했을 때 그 파급력, 네. 그 프레젠테이션, 스티브 잡스가 프레젠테이션하고 나왔던 그 파급력, 그리고 과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인터넷 닷컴 버블을 일으켰던 여러 요인들,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의 이 스마트 안경이라는 게 벌써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봤잖아요. 사신 그쵸.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사업력이 있나? 시장의 분위기상 이거 뭐 안경을 쓸까? 뭐 약간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거 되게 크기도 했고 뭐 레이벤이랑 같이 콜라보한 맞아요, 거 맞아요. 잡기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쓰고서 뭔가 찍고 이런 거 말고 약간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막 툭툭. 그게 이제 요번에 오랜만에.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 맞아요. 있으면은 디스플레이로. 왠지 이제 미래 사회 우리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장면이 가능하면 저는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쓰고 있는데 내가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화면을 들지 않아도 이 화면에 너무 생생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하자. 영화를? 할 것 같지 않아요? 안 해요? 그렇죠. 근데 가격이 막 300만 원 이러지 않고 150만 원. 1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무이자 한 15개월 해가지고 그 정도면은 할 것 같지 할 않아요? 것 같다. 시청자분들도 하실 건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이런 스마트 안경. 이게 안경을 썼는데 모든 나의 휴대전화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서비스를 그냥 허공에다가 그것도 화면이 되게 근데 깨끗하게. 이제 어찌 보면 비전 프로가 이미 보여주긴 한 건데 이거는 그거는 뭔가 휴대성이 좀 안 이렇게 되잖아요. 쓰고 해서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 만약에 비전 프로가 휴대성이 좀 간편하다. 그럼 좋죠. 근데 이 비전 프로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플랫폼 안에 들어가는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쓸 수 있는 거다. 전 모든 휴대성만 걸다 써야 괜찮아졌다. 된다고 그러면 봐요. 쓰실 거예요? 비전 프로를? 네. 근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안에서 카카오톡. 근데 카카오톡 어떻게 쓰지? 이거 보면서 눈으로 이렇게 되나? 눈동자로. 그거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네. 터치. 그렇죠. 네, 하여튼 뭐 갈 길이 그렇습니다. 좀 멀어 보이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올해 말에 얘기하니까.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네. 이게 좀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뭐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 중에 음. 아마 가장 저는 좀 가장 중요한 뉴스일 것 같아요. 뭐예요? 이게 자, 이게 단독 기사로 로이터 단독 기사로 나온 건데요. 트럼프가 무기 수출 확대 행정 명령을 준비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수출 확대요? 네, 본인의 이제 무기 미국에서? 수출 미국 무기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것에 행정 명령에 지금 서명을 하고 있고 지금 준비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지금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미국 무기 수출의 어떤 미국 시장,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무기가 가지고 있는 비중 자체가 약 한 42%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만큼 미국 무기가 어마어마한 그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결국에 일부 관세에 대한 어떤 협상 카드로 쓰이지 않을까? 내가 너희들 관세를 깎아주는 대신에 무기사. 우리 무기 사라. 근데 이게 행정명령 한다고 뭐 다 팔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뭐 좀 여러 이따가.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은 관세나 어떤 협상에 관련해서 네. 이제 좀 그런 카드로 지금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각 국가 간의 어떤 방위비 증산 또는 이제 뭐 방산 기업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투자나 R&D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자 오늘 일단 기사로 나왔기 때문에 네. 어떤 이야기인지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궁금한 하겠습니다. 내용들 많으니까 빠르게 네.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금리와 유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일부 나오게 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4.16%를 기록했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 기준으로 71.2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관세 정책 위협에
일단 5주 연속 오늘은 좀 하락하긴 했지만 바닥을 찍고 나서 한 5주 연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 요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원달러 환율 1471원 어제와 뭐 비슷한 수준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103.9 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4월이 한국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윤 대통령의 어떤 탄핵이나 아니면은 대선, 조기 대선에 대한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것들 또는 헌법재판소의 여러 임명 단계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지금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다. 요거 네.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데이터일 수도 모르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데이터일까라고 했을 때 과거에 우리가 과연 이렇게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뜯어보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봤던 적이 있었는가라고 요즘에 생각이 워낙 드는데 경기 우려가 많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끌어내리고 있는 요인 자체는 네. 앞으로 경기 우려나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쵸. 만약에 이러한 우려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만약에 숫자로 찍히기 시작한다면 정말 어떤 우려에서 하나의 두려움. 현실로 전환이 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쵸. 지금 시장은 이 경제 지표에 정말 하나하나 세심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외신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GDP 나우도 오늘 또 일부 추정치가 또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지금 크게 출렁출렁 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의 거래량도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나온 이 경제 지표를 한번 보게 되면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49.5를 예상을 했는데 49가 나왔고, 자, 그리고 제조업 물가 지수인데 이게 아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요번에 별은 2개지만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뭐냐면 예상치가 64.6인데 이게 69.4로 엄청나게 튀어 올랐어요. 자, 근데 이 제조업 물가 지수라는 것 자체가 향후 인플레이션을 일부 선행하는 그러한 어떤 지표로서 이해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관심을 가졌었던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제조업 고용 지수도 마찬가지로 고용 시장이 얼만큼 안정돼 있는가, 그리고 이제 졸출 보고서도 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경제 지표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서 장 초반에 이렇게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예, 그때 갑자기 또 올라갔던 부분은 11시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일부 좀 올라가는 모습도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한번 보게 되면 자, ISM 제조업 지수는 사실상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튀어오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냥 어느 소폭 정도 올랐던 부분이 내렸죠. 조금 네. 내렸는데 물론 50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경기가 약간의 둔화가 되는 네. 부분이다. 50이 올라가면은 경기가 또 활성화된다. 확장이다. 이런 부분이지만 지금 예상치 대비해서 그러면 크게 괴리를 보였냐라고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일부 세부적으로 좀 뜯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체를 볼 텐데요. 신규 주문 2개월 연속 감소해서 3.4포인트 하락했다. 2023년 5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수출 주문 같은 경우에는 양국 간 긴장, 특히나 이제 캐나다의 미국산 제품을 좀 꺼리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2개월간의 확장세 이후에 관소세로 반전했다. 주문 잔고 30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생산에 관련해서도 6대 업종 중에 2개 업종만 증가세를 보였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여기서는 그렇게 예상치와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많지는 않아요. 물론 2개월 연속 감소했다 했는데 2개월 연속 감소한 것 자체가 연속 감소했던 자체가 지금 시장을 그렇게 끌어내리고 있는 만한 요인이냐? 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과거에 2개월 연속 감소한 적도 많았기 때문에. 자,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요 두 가지입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 재고가 지금 6개월간 위축 이후에 크게 확대가 돼 버렸습니다. 물론 관세를 적용하기 전에 크게 끌어오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이 나중에 재고 처리의 어떤 과정까지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2022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 이런 부분이 지금 이 ISM 제조업 지수에서 크게 나온 부분이고요. 이는 실제 수요 강세를 반영하기보다는 잠재적인 관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재고 구축이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에 관련된 부분, 자, 그리고 가격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2020년 6월이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컨센서스보다 4.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이제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일찌감치 나왔고 네. 자, 이런 부분을 국내 소싱 전환으로 인해서 큰 폭의 가격 상승이 이제 일어났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큰 폭의 가격 상승이 결국에는 여러 어떤 유통 과정을 거쳐가지고 소비자에게 전가가 될 전가되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의 이 차트가 앞서서 요 가격에 대한 그러니까 ISM 제조업 가격 지수, 뭐 지불 가격 지수 이렇게도 보기도 하는데 인플레이션 선행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업체들이 원자재나 부품 등을 구매할 때 지불한 가격 수준인데요. 이 가격 수준 자체가 갑자기 껑충 뛰어 올라 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고통받았던 부분, 그리고 이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했었고, 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시장이 요동을 쳤는데 지금의 이 트렌드 자체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또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뭐 먼저 또 전망을 하시는 그런 여러 분석가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 ISM 제조업 지수에는 요게 이제 가장 큰 시장의 요인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졸추 보고서가 나왔어요. 졸추 보고서가 나왔는데 예상치가 766만 건이었는데 채용 공고 수가 757만 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네, 감소했는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757만 건, 정확하게는 뭐 756만 8천 건인데 자, 요 부분이 뭐 지금 그래프에서 크게 튀어오르거나 또 많이 급감했거나 라고 보기는 좀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이 졸추 보고서 채용 공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반응은 안 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물론 채용 공고 수가 이전치 대비해서 좀 많이 빠졌고 예상치 대비해서 또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 채용 공고 수가 소폭 빠지는 모습은 보였다. 요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졸추 보고서에 또 2월 퇴사율이 나왔습니다. 퇴사율 자체가 2%대를 유지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뭐 수치적으로 봤을 때 튀어 오르거나 또 뭐 하방 압력을 받거나 이러한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네. 요 퇴사율에 관련해서도 그렇게 시장에서는 크게 관심을 뭐 관심을 가졌지만 그래도 좀 안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이게 정리를 하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최근에 막 시장 엄청 흔들렸을 때 이런 데이터가 나왔으면 거봐 이거 경기 침체 벌써 이거 데이터에 나오잖아 하면서 고용 위축, 제조업 지금 뭐 위축 국면 하면서 난리 났을 텐데 시장이 버텨낸 게 저는 너무 신기하고 이게 대체 어떤 해석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아직까지는 미국 소비가 그래도 상위층에서 받쳐주고 있는 소비가 좀 네. 탄탄한 것으로 좀 나와 있는 네. 상태고 물론 제가 볼 때는 이 관세가 4월 2일 날 지금 심리적으로 이미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고 아니면 뭐 재고를 쌓아놓는 그러한 어떤 행태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 전략들 예, 그리고 뭐 여러 하여튼 관세 전에 뭔가 좀 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맞아요. 데이터가 일부 왜곡되는 게 좀 있긴 있어요. 그쵸, 예, 그쵸. 미리 지금의 땡겨서 사니까. 맞아요. 경제 데이터, 경제의 어떤 체력에 대비해서 일부 여기저기서 조금씩은 왜곡되는 부분이 있기 네네.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고 그쵸. 예, 이게 정말 명확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그래도 약간의 좀 우리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내일 이제 어찌 보면은 바로 또 시작이 되면서 또 어떻게 또 협상 카드로 쓸지도 5월 달은 어떻게 될지 또 6월 달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너무나도 모르는 상황이다 맞아요. 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이 경제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2022년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으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았는데 예, 그때 당시에 이 구글 서치하거나 이렇게 봤을 때 인플레이션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여러 가지 경기 둔화가 같이 오면은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검색을 했겠죠. 근데 2022년에 인플레이션 검색보다 최근에 관세 검색이 너무 지겹지 않아요? 야, 이거 지금 보세요. 인플레이션 그때 정말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 그때 인플레이션 데이터 PC나 CPI 난리 나올 났잖아요. 때마다 무슨 뭐 로또 당첨됐나 맞아, 안 당첨됐나 맞아. 막 그거 기다리는 것처럼 뭐 그날 해석 다르고 다음날 또 해석 다르고 맞아, 난리였고 예. 작년에는 또 금리 인하 뭐 되나 안 되나 얼마나 되나 막 그거 가지고 언제 되냐 막 이러면서 난리였고 이제 올해는 관세
무슨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데 기업의 펀더멘탈 얘기를 하는 거나 산업 얘기하는 거는 쏙 들어가고 너무 이런 매크로 데이터들을 보면서 항상 뭐 제조업 PMI가 어떻게 됐다. 네. 뭐 서비스업은 근데 그래도 괜찮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저희 3프로 TV에서는 네. 한번 그 사이클 다 겪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쵸, 그쵸. 코로나 또 겪었고, 어. 그리고 2022년 폭락장도 다 네. 겪으셔서 오셨고, 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이클을 확 한꺼번에 화끈하게 겪고 오셨기 때문에 이게 이 경기가 안 좋구나 이러면은 매크로 지표에 쏠려 있고 시장의 심리가 네. 조금 좋아지고 나면 인공지능이다 어떤 기업들 단의 어떤 매출 얘기가. 실적이나 이런 거에 또 쏠리는 그런 시장이 이제 네, 분위기가 네. 이렇게 약간의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약간 매크로 지표로 쏠리고 있는 분위기인 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봐야죠, 뭐.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만큼 어제 제가 이거 뭐 보여드렸던 표긴 한데 지금 트럼프가 쏘아 올린 불확실성, uncertainty라는 이런 단어 자체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기업단에서 이 지표 자체도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뭐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나씩 꼭 이런 거 가지고 나오시네요. 네, 하나의 단비처럼, 예, 뭐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오늘 또 비 소식이 살짝 있던데. 아, 그래요? 음. 자, 과거 불확실성 지수가 급등한 이후에 네. 자, 불확실성 지수.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앞에. 어. 불확실성이 탕탕 튀어 올랐잖아요. 네네. 이거 튀어 오른 다음에 1년간 지수가 어떠했는가? S&P 500. 물론 이제 불확실성이 튀어 올랐다는 것은 빅스 지수가 올라갔을 것이고 빅스 지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지수가 일단 빠졌을 그렇죠. 거라는 전제하에 네. 그 이후로 1년 동안은 어땠는가로 봤을 때 회복을 하는 그런 구간까지 만약에 계산을 하게 된다면 2022년 3월은 63.3%가 올랐고요. 그 이후로 1년간 지수가 그리고 2009년 2월 같은 경우는 50.3%. 물론 예, 뭐 빠진 경우도 있어요. 제일 왼쪽 보세요. 2001년 9월은 17%가 빠졌고 또 2008년 9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4%가 빠졌는데 저때는 전체적으로 위기가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데이터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이렇게 많은 불확실성이 튀어 올랐던 구간이 있었지만 네. 이 불확실성이 튀어 올랐던 구간을 저점 매수로 했다면 과거에는 그래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수익으로 끝났을 확률이 좀 높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표로 해서 많은 뭐 일부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 불확실성이 지금같이 정말 역대급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물론 이어지겠고 내일 또 관세 정책을 어떻게 내놓을지 더 그 부분이 더 중요하긴 한데 뭐 과거에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 1년 시계열로 보게 되면 이때가 또 저점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여러 이제 기회가 됐었다 심리적으로. 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이게 또 시장을 어찌 보면 좀 끌어내렸던 요인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저 출렁거리게 마이너스 만들었던 맞아요, 요인인데 진짜? 지금 GDP 나우에서 2025년 1분기 GDP 추정치를 다시 마이너스 3.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와, 근데 이게 일부 요 점선은 이 금을 우리가 대량으로 수입하지 않았을 경우면 어땠을까를 이 점선으로 좀 표시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저도 이제 GDP 나우를 최근 뭐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봤지만은 이런 거 제가 처음 보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3.7%가 하향 종족하다 보니까 이게 금을 수입하든 안 하든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 성장률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앞으로 더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GDP 나우나 아니면 그 다른 뭐 여러 다른 연에서 발표하는 여러 GDP의 어떤 방향성은 일부 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GDP 나우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약간의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GDP 나우가 발표가 되고 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확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경기 침체를 반영한다라는 뭐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 실시간 장중에 막 나왔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마지막에 조금 회복을 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다시 좀 올라가긴 했지만 하여튼 일부 큰 변동성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빅스 지수 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빅스 지수인데 앞서서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뭐 과거 10번의 조종장에서 빅스 지수가 30 이상을 일부 보여줬었고 지금 현재
22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더 더 올라가야 올라가게 되는 되면 거예요? 예, 올라가게 되면 더 이제 조정을 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과거 10번의 조정장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0% 이상 빠지는 그 구간인데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 한 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30 이상을 찍고 있었다. 자, 현재는 22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빅수 지수와 과거 이제 지수와의 흐름은 또 상반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분기마다 S&P 500이 마이너스 5% 이상 하락할 때는 다음 분기 하락할 확률이 38%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 많은 데이터와 통계가 많은 있는 데이터가 나라기 있습니다. 때문에 예. 여러분들 참고용으로 보시라고 이거 우리가 뭐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서 보면 야 그게 뭐 의미가 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미국은 또 미국에서는 너무 역사가, 의미 있게 봐요. 네, 기니까. 자, 다음 분기는 어땠을까 해서 38% 하락할 확률인데 반대로 조금 올라갈 확률이 또 63%입니다. 이 부분은 자, 앞서서 요거랑 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지수가 급등이 되고 나서 일부 좋지 않은 모습. 그러니까 마이너스 5% 이상 하락을 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뭐 어떤 장기 시기를 보기에는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다 그렇죠? 보니까 예, 확률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을 또 매수, 그러니까 저점 매수 어떤 기회로 삼는 부분도 있었다. 과거의 네. 트렌드를 봤을 때.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월 3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4월 3일 날 이제 상호관세 부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백악관 보좌관들은 적어도 대부분의 대미 수입품에 대해서 약 20% 관세를 부과하는 제한 초안을 작성했다. 자, 트럼프가 광복절이라고 부르는 리버레이션 데이,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월 2일에 최종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여전히 고정료율을 적용할지 아니면 국가별로 진행할지 논의 중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일 발표이긴 한데 지금 이 기사가 제가 이제 캡처했을 때가 8분 전이었어요. 8분 전이 기사인데 오늘 나온 기사인데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논의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내일 정말 어떻게 나올지가 전혀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다. 예, 여전히 불확실성이 증폭돼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그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의 반응이 가장 시장에서 뜨거운 상황인데 샤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 관세에 대한 대응은 4월 3일에 이루어질 것이다. 나도 트럼프가 어떻게 우리한테 관세를 부과하는지 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겠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수요일에 캐나다에 대한 추가 조치가 취해진다면 만약에 관세에 대해서 또는 그 일부 추가적으로 뭔가 보복 관세 뭐 이런 어떤 성격을 가진 부분을 또 부과한다면 네. 우리도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아주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지금 뭐 거의 미국산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네. 미국 여행도 안 가고 있고 맞아요. 예, 완전 지금 적대국으로 뭐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마크 카니가 이제 새로운 총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정치적 스탠드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어떤 의견은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뉴스가 메타가 이제 연말까지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최초의 스마트 안경을 개발 중이다. 이런 블룸버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메타가 연말까지 약 $1,300 가격으로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최초의 스마트 안경을 개발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 이 안경 자체가 이제 뭐 코드명이 하이퍼노바인데 뭐 손동작, 뭐 지도도 알려주고 왓츠앱, 뭐 알림 설정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안드로이드 OS로 인해서 실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2027년 목표로 듀얼 스크린을 갖춘 2세대 모델 개발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말에 $1,300니까 가격대는 뭐 그래도 비전 프로에 비하면 우리 합리적인 것 지금 같아요. 환율 따지면 한 180만 원 되는 거예요? 170만 원, 180만 원 되겠죠. 좀 예. 비싸네. 예, 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아이폰 13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13. 아이폰 13이라고 해요. 아이폰 13. 그리고 번들로 제공되는 신경 손목 밴드. 그러니까 안경도 쓰는데 이제 뭐 밴드가 손목 밴드 같은 거, 팔찌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손동작으로 이렇게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뭐 디스플레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손동작을 예, 뭐 그런 것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야, 이게 지금 연말에 나오게 되면 과거에 정말 아이폰이 새롭게 나왔을 당시 프레젠테이션 했을 당시 그만큼의 엄청난 파급력을 줄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네. 자, 그리고 이제 AR을 향한 이제 향한 한 걸음이지만 메타의 고급 AR, 그러니까 완전히 목표. 앞으로 이제 메타가 추구하는 AR 시대, 이러한 시대는 아직 몇 년 더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연말은 여러 가지 빅테크들의 이벤트들이 많다. 휴머노이드도 있죠. 자율주행, 테슬라, 그리고 뭐 이러한 또 스마트 안경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는 이런 여러 이벤트들이 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기사인데요. 트럼프가 무기 수출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 준비 중이다. 이게 이제 로이터 통신 단독 기사로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군사장비 수출을 규제하는 규칙을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계획하고 있고 이르면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이를 발표할 수 있다고 논의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 4명이 정했다. 4명이나? 4명이나. 한 명 아니고요. 한 명이 아니에요. 4명이나 전했기 때문에 상당히 확률이 높습니다. 요거는 네. 나올 확률이 높고 이르면 화요일이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이겠죠. 결국에. 오늘 아니면 내일에 이게 같이 관세와 같이 나올 것 같고 이게 관세와 같이 이 군사장비 수출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은 협상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린 더 수출할 건데 나는 관세 이만큼 매길 거고 만약에 여기에 우리와 같이 네가 조인한다면 우리 무기를 좀 사간다면 관세를 일부 깎아줄게.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강매. 네, 거의 강매죠. 근데 이제 거의 이렇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앞으로 그 방위산업, 마틴 주가 급등하는 거예요? 방위산업이나 아니면은 이 방위비 증액에 관련된 기업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는 뭐 로키드 마틴, 뭐 RTX, 보잉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방위 이제 산업 방위 기업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 자체의 일부 판매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백악관 보좌관들은 논평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게 앞으로는 이제 방위 산업이나 방위 섹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분명 아마 협상 카드로 쓰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과거 2018년에도 요거 관련한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제 헤드라인이 무기 세일즈에 시동 거는 트럼프. 이때는 왜 무기 세일즈를 이렇게 열심히 했나 봤더니 기존 무기 판매 규제를 이때는 완화를 했대요. 이때는 행정명령이 아니고 규제를 완화해서 무기 수출 확대,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겠다는 목적.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런 무기 관련한 산업이 워낙에 이제 크고 덩치가 크다 보니까 요거 가지고 이번에는 뭐 협상 카드로 쓰든 어쨌든 이제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든 이 과거에도 비슷한 산업을 이제 뭔가 육성시키면서 행보를 좀 펼쳤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게 이제 로이터 단독 보도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트럼프라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정확한 들어요. 거는 뭐 내일 나와봐야겠죠. 강매를 시킨다라는 거. 예. 그건 참 대단한 것 같고요. 여러분, 저희는 아시죠? 강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원한다, 내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사실 수 있습니다. 3프로 딜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와, 자. 오늘은요, 제가 노트북과 여기 보이시죠? 무선 이어폰을 가지고 왔습니다. 레노버 싱크패드 16형 노트북 그리고 로켓. 무선 이어폰 2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게이밍 브랜드라고 해요. 저는 사실 게임을 안 해서 몰랐는데 이게 명품 사운드, 독일 제품이라서 이 사운드가 또 남다른 퀄리티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블루투스 5.1을 지원해서 빠르고 끊김없는 연결이 가능하고요. 방수가 또 돼서 운동이나 또 아웃도어에서도 걱정 없이 또 착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엄청 싸요. 39,000원 500개 한정으로 저희가 준비했고요. 이어서 이 노트북 저희가 싱크패드 16형 노트북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저도 사실 노트북을 항상 들고 다니는데 일하시는 분들은 노트북이 여러분의 또 무기가 될 수 있죠. 저렴한 가격에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제품 이게 보니까 굉장히 그 사양이 높은 거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서 여러분께 쭉 불러드릴게요. 14세대 인텔 울트라 7, 16기가 램, 그리고 512GB SSD 최고의 퍼포먼스를 자랑할 수 있고요. 광시야가 고화질 디스플레이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180도 플렉서블, 돼요? 해볼까요? 오! 완전 펴져요. 요새 다 이렇게 안 펴지면 노트북 아니죠? 자, 플렉서블 다 가능하고요. 코파일럿 키까지 있어서 AI 업무하실 때 최적화되고 윈도우 11 정품 탑재하고 1년 동안 무상 보증해드리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고 요거는 저희가 많이는 준비 못했습니다. 109만 원대 가격에 100대 한정으로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세트로 이렇게 구입하시면 되겠네요. 노트북에 딱 블루투스 딱 연결해서 하면 좋으니까 레노버 제품과 로켓 버즈 에어 제품 여러분 3프로 딜을 통해서 강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구입하실래요? 39,000원, 109만 9천 원.
뭐 하실래요? 저요? 강매, 이건 강매예요. 박 팀장님 둘 중에 하나 사요. 저는 노트북을 하나 사긴 해야 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이거 되게 저 사양이 5년 한 6년 돼서 노트북. 제 노트북. 저도 지금 한 5년 됐거든요. 5년 전에 바꿔야 돼요? 뭐 이제 집에 컴퓨터 14년 됐는데 그건 바꿔야 돼. 그거. 좀 느리더라고요. 네, 그거는 예. 거의 뭐 거의 그 바꿔야 될것 C드라이브가 뭐 만약에 100GB라고 하면은 99GB 항상 빨간불이야. 그래도 잘. 뭘 정리를 하라는데 네. 뭘 지울 게 없어요. 다 프로그램이라서. 그때는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네. 저처럼 미련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필요하신 부분에 있어서 좋은 가격으로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네. 자, 지금까지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